자,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이 암 환우들이 반드시 챙겨야 될 습관, 건강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면 생활 습관 카드 드리잖아요. 예, 그 카드에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작은 선물을 드리고, 왜 저희가 그런 거를 이제 하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암이 발생한 원인이 사실은 뭘 잘못 먹어서 생긴 거라기보다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런 병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내 몸의 환경이 나빠지게 되고 그 나빠진 환경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은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 상황에서 건강한 쪽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전에 했던 습관들을 건강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운동법이나 방법들을 통해서 나의 건강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카드를 드리고 거기 있는 내용을 하루에 꾸준히 하면서 그에 대한 소감을 적어 놓고 기록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 카드 받아 놓고서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오늘 강의 들은 이후로는 좀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런 카드 보신 적 있어요? 네, 지금 오는 거다. 잘 안 보이시죠?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나를 살린다. 요 위에는 글씨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나를 살린다. 근데 보세요. 제가 이름은 지웠는데 이분 어때요? 지금 굉장히 거의 한 달 동안을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는지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거 왜 기록하는지 아세요? 이분이 음식을 굉장히 급하게 먹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급하게 먹는 습관을 반드시 바꿔야만 내 건강성이 좋아질 텐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 하면은 가계부 적듯이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매번 식사 시작할 때 시간하고 끝날 때 시간을 적어보고 그 시간을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달 동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4주 동안 열심히 하시고 나니까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는 몇 가지 선물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왜 선물까지 이렇게 드리면서 이런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음식을 급하게 먹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빨리 먹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일을 하다 보면 밥 먹는 시간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또 짧은 시간에 빨리 먹어야 되니까 또 허겁지겁 그렇게 이제 먹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을 사실은 혈당과의 전쟁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하고 이 암세포가 활개를 치는 거하고는 거의 정비례해서 커집니다.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암세포밖에 없어요. 아무도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급하게 먹게 되면 인슐린이 이 음식에 대항해서 혈당을 분해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중과부족이에요. 중과부족. 무엇인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음식이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처리가 안 되고 그 시간 동안에 넘쳐나는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고 간에 저장이 되고 근육으로 저장이 되고 하고도 넘쳐나가지고 그 넘친 포도당이 바로 내장지방으로 가거나 또는 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혈당으로 남아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급하게 먹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시간을 잘 정해놓고 시간을 체크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시면 이전에 급하게 먹던 습관들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것만 돼도 체질이 바뀌고요. 질병이 치료가 되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니까 제가 아침마다 회전할 때 식사 천천히 하시라고 하는 거하고 운동 어저께 얼마나 했는지 매번 물어보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본다고. 근데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꾸 들어야 돼. 들어서 자연적으로 처음에는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후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의식을 해서 의식적으로 이거 아니야. 천천히 먹어야 돼. 그리고 시간을 몇 시에 먹어서 몇 시까지 먹었는지를 측정을 해서 이걸 써야 돼. 최소한 40분은 먹어야 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한 달 동안 하루 3끼 실천하다 보면 이게 나의 그 마음속에 유전자의 습관으로 박히는 거예요. 이게 박히면 이거 언제까지 하느냐? 평생 하시면 돼요. 평생 하면은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증상도 빨리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지만 다른 건강성도 좋아집니다. 면역이 좋아져요. 급하게 먹으면은요, 이 위장에 갑자기 위 근육에 혈액이 갑자기 많이 몰려요.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면 팔다리 피가 못 가.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우리 세포에 필요한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암세포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몸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신부체온이 떨어지고 순환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건강한 세포는 힘을 잃고 암세포가 몸매 기사라 하고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주의하고 조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제일 크다. 또 암은 혈당과의 전쟁이라 하는 거다. 그래서 급하게 먹게 되면 이제 급하게 먹으면요 많이 먹게 됩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천천히 먹으면요 많이 못 먹어요 사실은. 근데 급하게 먹으면 우리가 식욕을 느끼는 중추가 뇌하 수체에 있는데 이것이 음식이 들어오는 속도가 똑같이 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5분 내지 10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급하게 먹으면 배가 터지게 먹어도 이 포만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먹으면 과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비만이나 또 성인들 비만도 그렇고 비만 클리닉 할 때요. 이것만 잘 고쳐줘도 체중이 샥샥 빠져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요. 다이어트 약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때는 좀 빠질지 몰라도 이 습관이 안 바뀌면 도로 살이 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살찌신 분들 습관을 보면 대부분 다 음식을 급하게 먹는 분들이에요. 몰아서 먹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게 되고 또 이 혈액순환 장애가 되고 체온이 저하되고 신부체온이 저하되고 면역성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천천히 먹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번, 1000번 강조를 해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요 표 있잖아요. 이거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이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방송할 거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예. 이렇게 직접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예. 그런데 이분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이분 남자분이거든요. 여성분 같죠? 여성분이 한 거 같죠? 남성분이에요. 이거를 꼬박꼬박 지금도 이렇게 잘 하시고 있어. 그런데 몸이 진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항암을 할까 말까 몸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하라 그러고 본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천히 먹는 것이 우리가 암을 치유하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이제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습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습관 중에서 이거 보신 적 있죠? 글씨는 잘 보이지 않아도 보면 뭐 잼잼 10번, 발끝 부딪히기 100번, 잼잼 100번이구나. 또 똥꼬 조이기, 항문 조이기입니다. 예. 뭐 100번, 이 부딪히기 100번, 장운동 100번, 천천히 호흡하기 3분, 또 발목 펌프 15분 이상. 이거. 예. 이거 카드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그냥 가지고만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철저하게 매일매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가 이 작은 습관인데 이런 작은 습관이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좀 덜 깨고 피곤하고 이럴 때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이런 동작을 통해서 잠도 깨고 또 좋은 습관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건강성이 정말 좋아지고요. 면역력이
정말 좋아지는데 그 제가 하나씩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건 이제 하고서 날짜가 이제 날짜별로 날짜 쓰고 내가 얼마큼 잘했는지 본인에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소감, 내가 이거를 하고 나서 어떤 소감이 들었다라는 내용을 여기 쓰는 거예요. 이걸 잘 써서 2주 동안 잘 쓰면 우리가 작은 선물도 드리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예. 이런 작은 습관들이 건강성을 올리는 데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하루하루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쭉 했는데 느낌이 어땠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작성을 하시면 처음에는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하다 보면 야 정말 내가 지금까지는 내 몸을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다뤄왔는데 정말 내가 진심으로 내 몸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위하고 귀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잼잼 있잖아요. 잼잼. 예. 이 잼잼은요. 참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예. 어려운 거 없어요. 다 아이들 키워왔잖아요. 그죠? 자, 잼잼이에요. 잼잼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뭐 큰 힘 줄 거 없고요. 폈다 폈다. 이거를 한 100번 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근데 이 잼잼을 하게 되면 이 손바닥에 왜 수지침 맞아본 적 있어요, 혹시? 예, 손바닥에 모든 경락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잼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 손바닥에 모든 경혈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요. 이 순환에 도움이 돼요. 특히 뇌혈류 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이 전신 혈류 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막혀 있을 때 그 막힌 부분을 우회해서 잘 돌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힘을 더 키워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효과적으로 뇌혈류 촉진시켜주고요. 또 이 손가락 운동만으로도 이 파괴된 혈관이나 신경세포의 기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중풍 환자거든요. 뇌혈관이 막혔어요. 막혀가지고 손이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잼잼을 많이 하게 되면은 막힌 혈관 쪽으로는 피가 못 가지만 이걸 많이 하게 되면 막힌 혈관 주변으로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발달이 되면서 이것이 혈액이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큰 혈관은 막혔지만 작은 혈관들이 이렇게 우회로가 생겨가지고 가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이 손바닥 운동, 잼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 응용에 살 수 있는 것이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잼잼을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보세요. 폈다가 좁았다가 폈다가 좁혔다가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잼잼 100번만 하기가 좀 심심하면은 이것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손을 올려서 해요. 아무데나. 그거는 편하게 원하신 대로. 그 다음에 요거 한 다음 세 번째는요 반짝 예, 이렇게 이게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잼잼 할 때. 그러니까 잼잼 하고 이거 한 몇십 번쯤 하고 그죠? 이건 자기 편한 대로. 그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몇 번씩 하고 이것도 한 20-30번씩 하고 반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러면 제가 그렇죠. 좋아요. 응용도 좋아요. 이거 좋아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하게 되면 이 손에 있는 모든 경혈들을 자극을 해서 이렇게 막힌 부분을 잘 뚫어주고 뚫리지 않는다면은 그 주변에 우회를 터서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혈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림프도 그렇게 돼요. 림프 순환이 안 돼가지고 잘 부는 분들도 이런 걸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림프 절제하고 나서 유방암에서 절제하고 나서 많이 붓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하루 종일 많이 하시거든요. 예, 저희가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림프를 제거를 하면 그냥 딱 단절이 될 것 같지만 우회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우회로가 생기는 것을 최대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잼잼과 손가락 운동들이.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손가락 행법이라고 도인법에서 하는 손가락 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장육부의 기능을 이 손가락 운동으로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엄지가 뇌고요. 검지가 소화기예요. 중지가 신경 관련 계통이고, 아니다, 중지가 순환기, 네 번째가 신경계, 예, 다섯 번째가 이제 성기능이라든지 호흡기 이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이 손가락 다섯 개가 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굳이 알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건 이제 경락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자극하냐면요, 이 손가락 반대쪽 손가락 1번, 2번 엄지와 검지를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손끝부터 이 뿌리까지 비틀어줘요. 수도꼭지 비틀어 이렇게 비틀어주면 앞뒤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비틀어주고 또 여기도 이렇게 비틀어줘요. 이렇게 손끝부터 이 안에까지 이렇게 비틀어줘요. 이렇게. 예. 이게 보통 이제 우리 나이를 먹으면 손이 제일 많이 늙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게 손이 젊어져요. 손이 젊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각 아까 말씀드린 호흡기나 순환기나 신경계통이나 뇌나 이런 기능들을 대표하는 요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비틀어서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은 이제 그런 기능들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으면 반대로 또 왼손으로 오른쪽을 엄지부터 끝에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비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비틀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비틀면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저희가 준 그 카드에서 첫 번째가 잼잼이잖아요. 잼잼 할 때 잼잼 하고 나서 손가락 벌리는 거, 반짝반짝 하는 거, 손가락 이렇게 돌려주는 행법까지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번이라는 거는 계속 해요?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근데 보통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많이 하라 그러는데 굳이 아침에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틈날 때마다 하시면 너무 좋아. 이건 많이 할수록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발끝 부딪히기예요. 이 발끝 부딪히기는 그렇죠. 너무 쉽죠, 그죠? 여기 발이라고 할 때는 이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벌렸다가 딱 부딪히고. 그렇죠. 잘하시네. 이렇게 벌렸다가 부딪히고.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 바깥쪽을 서로 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지 발가락이 한의학에서는 간장 경락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근데 간장 경락이 어떤 장기냐면요, 분노,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분노할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암의 원인도 사실은 분노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엄지발가락을 많이 부딪히게 되면은 간장 경락을 자극해서 분노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내려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상열하한이라고 그래서 자꾸 열이 위로 끌어오르면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아래가 차가워지는 증상을 상열하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온 증상이거든요. 그때 이 발끝 부딪히를 많이 하게 되면은 위로 끌어오르는 열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이렇게 이 상열하한 증상이 이 호전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한 100번씩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막 그냥 관절이 아프도록 세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거 부딪힐 때요. 네. 누워서 하면 이거 엄청 당기고 아프거든요. 근데 앉아서 하면 그래요. 앉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요. 그냥 부딪히기만 하면. 누우셔야 되고 앉아서 해야 되고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이거 하시면은 이 근육이나 관절이나 무릎이나 골반이나 같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어떤 운동이든지 무리해서 세게 하면 안 돼. 이건 평생 우리가 할 생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내용 같이 이 피를 아래로 내려서 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상열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자꾸 열이 위로 끌어올라요. 건강한 사람들은 머리가 시원하고 배가 따뜻한데 어디가 안 좋으면 자꾸 열이 머리에 끌어오르고 배가 차가워지거든요. 그때부터 모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발끝 부딪히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간의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이제 도와주겠죠. 또 자연스럽게 골반과 무릎 관절을 이렇게 돌려주기 때문에
그냥 관절 통증이나 골반 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런데 이것만 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좀 서운하니까 제가 이 발의 행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이 명상 시간에는 알려드린 내용인데 명상 다 듣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 때 이제 늙잖아요. 늙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처음에는 발이 제일 먼저 늙고요. 하체가. 두 번째는 이 성기능이 떨어지고 세 번째는 눈이 시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 순서가 처음에는 하체 힘이 빠지고 두 번째는 이제 성기능이 떨어지니까 아이를 못 낳고 그죠? 나이 먹을수록 세 번째는 눈에 노안이 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이 제일 먼저 늙기 때문에 발이 건강하잖아요. 발이 건강하면 다른 부분으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발을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다리를. 그래서 하체를 건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루에도 10,000보씩 걸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리를 건강하게 해주면 기본적으로 다른 건강들은 그냥 먹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손이 발가락이라고 한다면은 엄지하고 검지잖아요. 엄지, 검지발가락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손의 의미 없고, 예,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을 앞뒤로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이게 쉽게 되는 분도 있고요. 쉽게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쉽게 안 되면은, 내가 하체가 많이 노화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잘 되면, 내가 그래도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아직까지 하체가 쓸만하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교차하면서 하는 이 운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 100번 정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시게 되면, 이게 진단법도 되지만, 이 하체와 다리가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치료법이 되기 때문에, 발끝 부딪히기를 하고 나서 바로 엄지와 검지발가락을 교차해서 움직이기. 같이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을 이렇게 하라고? 잘 안 되죠? 예, 원래 발가락으로 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손가락으로 아니요, 손가락은 의미가 없어요. 손가락은 아까 제가 손으로 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하시면 되고 이제 발끝 부딪히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번째가 순서가 뭐냐면은 이 똥꼬 조이기, 그러니까 항문 조이기예요. 자, 항문 조이기인데 이 항문 조이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도 닦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건강법으로. 왜 이걸 많이 하냐면요. 우리가 건강이라고 할 때, 특히 면역이라고 할 때, 면역력이 만들어지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바로 장이에요, 장. 그러니까 우리 면역력의 70% 이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이 건강하려면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항문 조이기를 많이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장의 활동력이 좋아지면서 변비나 설사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항문 조이기를 할 때 그 방법이 있는데 이제 천천히 조이잖아요. 지금 이건 장점이 뭐냐면 특별하게 자세가 필요 없어요. 남들이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천천히 항문을 조이는 거예요. 조이고 또 천천히 풀어주고, 예, 천천히 조인 상태에서 3초에서 5초 정도 쉬었다가 또 천천히 펴주고. 그래서 너무 세게 하게 되면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도껏 천천히 항문을 쥐어주고 또 천천히 풀어주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할 때 이제 호흡법을 같이 하시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힘을 빼주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항문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문에 힘을 주면서 숨을 들이마셔요. 또 숨을 내쉬면서 항문 힘을 빼줘요. 또 숨을 들이마시면서 항문에 힘을 이렇게 주고 숨을 내쉬면서 항문에 이렇게 힘을 이렇게 빼줘요. 이렇게 호흡과 함께 같이 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서 항문을 쥐어주고 숨을 후 내쉬면서 항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이것도 하루에
100번 정도 하게 되면은 설사나 변비 예방할 수 있고요. 장 기능도 튼튼해지고요. 또 이 신부 체온, 장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면역력도 좋아지고요. 또 장 자체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덩달아 면역력도 좋아져요. 그래서 그 항문 조이기는 해본 사람들은 다니면서 무조건 하라고 막 시키는 게 항문 조이기예요. 자기가 해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난리가 아니야. 너무 좋은데 안 하니까. 근데 이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며칠 하다가 꼭 잊어먹어요. 왜? 습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하시라는 거예요. 이때. 카드에 항목이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카드에 나와 있는 내용 보고 잼잼, 발끝 부딪히기, 항문 조이기 이런 것들을 보고서 하나씩 이렇게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한 달 정도만 하다 보면요. 이걸 나중에 내 습관으로, 건강한 내 습관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반드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호흡이 중요하다라는 건 이제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고치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빨 두들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게 이제 동의보험에서는 고치법이라고 해서 건강법으로 나와 있는 방법인데 우리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충치와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년 이상부터는 잇몸과의 전쟁이에요. 잇몸이 안 좋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충치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잇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를 먹으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치법, 이 아래 이빨과 위 이빨을 부딪히는 고치법을 하게 되면은요, 이 잇몸이 건강해져요. 잇몸이 건강해지면서 치아가 건강해지고요. 또 이렇게 두들기게 되면 뇌에 충격이 와요. 뇌에 자극을 주면서 뇌 혈류 활동을 도와주고요. 또 이 저작근, 씹을 때 그 쓰는 근육이 저작근이거든요. 이 저작근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주변에 순환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 고치법이 되게 좋은데 또 한 가지는 이 두드릴 때 이 아래 이와 위에를 두드릴 때 침이 나오잖아요. 침을 절대 뱉으면 안 돼요. 삼켜야 되거든요. 이 침 속에 엄청난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물질, 또 세균을 잡는 어떤 그 마치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 침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방에서는 옥과 같은 액체다 해가지고 옥액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 3번에 나누어서 마신다. 그러니까 이 고치, 두들기는 거를 한 100번 정도 하고 나서 나오는 침을 3번에 나누어서 마신다. 이게 고치법의 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게 되면 이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잇몸과의 전쟁이고요. 고치법을 하게 되면은 턱관절 좋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 혈류량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입에 침이 고이는 것을 옥액이라고 하는데 침에는 세균을 방어하는 성분하고 노화 방지를 하는 호르몬이 들어있어서 이 매우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뱉으면 안 되고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마신다.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해요? 이거 할 때 세트를 하시면 돼. 이거는 언제 하겠어요?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바로 내 입속에 있는 거라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이 안 나, 생각이. 그래서 아침에 카드를 보고 순서대로 하시면 돼. 그걸 하고 나서 아까 그분이 쓰신 것 같이 소감을 적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했는데 오늘은 이러이러한 느낌이었다 하고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습관이 만들어지고 또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어떤 그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 운동이에요. 예. 이제 이거 고치법은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 장 운동은 그야말로 우리가 평상시에 그 장을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장 운동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복식호흡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냐면 이제 숨을 이렇게 들이마실 때 배를 쭉 내밀어요. 내밀었다가 숨을 내쉴 때 이 배가 등에 닿을 것 같이 후 하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땐 배가 쑥 나오고요. 숨을 내쉴 때는 후 하면서 배가 이렇게 이 등에 붙는 듯이 이렇게 쑥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를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배를 쑥 집어넣으면서 숨을 내쉬고
이거 서서 하면 어지러우니까 반드시 앉아서 하셔야 됩니다. 예.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손으로 좀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나왔다가 내쉴 때는 손으로 이렇게 후 하고 배를 아랫배를 쭉 눌러주세요. 사실 이게 복식호흡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 장 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배를 좀 많이 내밀고 배를 많이 속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장이 좀 튼튼해지면서 이 장 운동이 되고 건강에 도움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장이 위치한 아랫배를 숨을 들이마시면서 최대한 내밀었다가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수축시킨다. 배를 당길 때는 배가 등이 닿는 느낌으로 힘을 빼고 배가 내밀 때는 볼록하게 밀어준다.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근데 아까 항문 토익이 할 때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라 했잖아요. 그때는 복식호흡이 좀 어려운데요. 근데 굳이 가슴으로. 그냥 그때는 같이 하지 마시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딱 조이고 그냥 내쉬면서 이렇게 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지금 장 운동은 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복식호흡을 해야 되는데 항문 조이기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대장의 운동성이 상승되면서 부교감 신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고 혈액 공급이 잘 되니까 심부체온이 올라가면서 면역이 좋아지고 장 기능도 좋아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세트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얼마나 하냐? 한 100번 정도 하는데 100번 꼭 안 채워도 된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만 해도 이거 하시면요 아침밥 무지하게 맛있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하기에 조금 좀 서운하신 분들은 이제 이 배 행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깍지를 뒤에 끼고 이제 처음에 요 자세로 있다가 숨을 내쉬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이 엉덩이를 배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고. 복식호흡이 아니고. 그러니까 입으로 숨을 후 내쉬면서 배를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 내가 누웠어요, 지금. 깡피를 끼고 이렇게 똑바로 누웠는데, 숨을 후 내쉬면서 배를 이렇게 들어요. 들었다가, 또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원래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쉬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들이마시면서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동작도 같이 하게 되면은, 이게 장 기니까 이 배 내밀고 들어가는 걸 열심히 하고 요 동작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할 수 있는 분만 하십시오. 이건 다 굳이 꼭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걸로 이 천천히 호흡하기예요. 이거는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숨 쉬면서 숫자를 세라고. 그죠? 그러니까 명상같이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숫자 세는 거에 집중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것도 좋고요. 또 더 좋은 거는 육자결 기본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육자결 호흡 배워보신 적 있어요? 제가 명상 시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앉아서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손바닥을 하늘을 보게 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여기서 앞으로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올라가는데 옆으로 올라가면 쭉 들이마시고 후 하면서 쭉 내려오는 게요. 이게 이제 그 육자결 호흡이라고 하는 퇴계 이황 선생님이 하신 그 호흡법인데 육자결 호흡의 기본 호흡법이거든요. 이런 호흡법으로 이 운동을 전체적인 이 운동을 마무리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들이마시고 후 하고 내리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일 밑에 7번째 그 발목 펌프라고 있었잖아요. 발목 펌프 지금 하시는 분 계세요? 계세요? 이제 뭐냐면, 이런 반달형, 지금 7층에 우리 에너지 시대도 있잖아요.
그죠? 7층에 이거 발목 펌프 개인적으로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7층 올라가시면 이거 다 있거든요. 가셔가지고 저 매트 깔아놓고 요거 바닥에 이렇게 놔둬놓고 여기는 발목인데 이 발목 위 10cm부터 10cm부터 15cm 정도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왜 종아리 보시면요 이렇게 가자미근이라고 알죠. 이렇게 갈매기 같이 이렇게 된 종아리 쪽에 뒤쪽에 보면 근육이 이렇게 돼 있는 근육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게 제2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혈관을. 왜냐하면 심장에서 수축을 확 하면은 이제 피가 쭉 가잖아요. 쭉 가서 이 다리로 내려가는데 다시 올라갈 때 어떤 힘으로 올라오느냐? 바로 가자미근 속에 들어있는 그 혈관 있잖아요. 거기서 쭉 밀어줘야 다시 위 피가 위로 쫙 올라와요. 그래서 이 가자미 근육이 단련이 돼야 되는데 그 부위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발목 펌프로. 하는 방법은 그냥 누워서 여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나무 우리 지금 플라스틱으로 돼 있죠? 예. 그 재질은 관계 없으니까 요 위에다가 이게 나무나 플라스틱이라면 가만히 누워서 그 다리를 이렇게 누워서 들었다가 그냥 툭 놔줘요. 그러니까 힘을 빼는 거예요. 살짝 들었다가 툭 내려놔요. 이렇게 들었다가 툭 내려놓고 이렇게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력의 힘으로 들었다가 툭 내려놓고 들었다가 툭 내려놓고 이렇게 그 번갈아서 오른발을 들었다가 툭 내려놓고 왼쪽을 툭 내려놓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보통 5분에서 15분 정도 이걸 발목 펌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좋아지고 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순환이 안 되는 병이 와요. 우리 몸은. 순환이 안 되면 뭔가 거기 순환이 안 되는 곳에서 찌꺼기가 생기고 막히고 부패하고 독소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게 돼야 되는데 이러한 발목 펌프가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딱딱한 거라 이야기하는데요? 아니면 푹신한 거를 괜찮아요? 딱딱한 걸로 하셔야 돼. 그래서 대부분 발목 펌프 나온 제품들이 나무거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궁금하시면은 7층 올라가시면 에너지실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기분 되게 좋아요. 몸 되게 가벼워지는 것 같고 좋으니까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총 7가지 운동법이에요. 이거를 매일매일 해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해서 그 날짜를 쓰고 또 이렇게 내가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떠한 느낌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써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야 이걸 할 수가 있어.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못해. 아까 제가 그 천천히 먹기잖아요. 천천히 먹는 습관이 나를 살린다 할 때 천천히 먹는 습관도 그런 표를 보고 시간을 적고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그게 나의 진짜 내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도 이 7가지 운동을 해보고 하고 나서 날짜를 적고 하니까 소감이 어땠는지 매일매일 적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나의 진짜 건강성을 올려줄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회복지사님들이 내일부터 다니면서 이런 카드도 드릴 거고 다 받으셨잖아요. 없는 분들은 챙겨 드릴 거고 또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시면 또 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릴 거고 또 이거 다 하시면요 저희가 좋은 습관 가졌다가 축하드리는 의미로 뭐라도 한 가지라도 챙겨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일단 좋은 습관 만들기 대한 강의는 다 했는데 혹시 이거 들으시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거요? 남도 걷기. 그거는 이제 여기 적는 건 남도 걷기는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다 하는데 한 30분이 안 걸릴 건데? 30분이면 딱 30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시고 꼭 좀 적어보세요. 내가 이렇다 소감을 적어보시면 이게 적는 거가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왜 가계부 적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뭔가 내가 했던 것들을 뭔가 반추할 수 있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어떤 그런 동력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이 습관화되고 내가 이걸 반드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면 좋습니다. 꼭 열심히 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니체가 다시 그 바꾼다. 그렇죠, 그렇죠. 예.